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입문강좌 예민학당 강사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옥야편 제2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고불고면 고제고제야. 자왈 고불고면 고제고제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고가 고스럽지 않다면은 고이겠는가 고이겠는가. 고라는 것은 옛날에 고대에 쓰던 그 술그릇이라 그러는데 그릇 모양이 이것처럼 완전히 둥글지를 않고 여기에 이렇게 모가 조금씩 모서리가 져 있단 말이죠. 그 모서리가 나 있다는 뜻의 고자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모서리가 있는 그 술그릇이다. 술잔이다. 그런데 옛날 원래의 고라는 형태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후대에 내려와서는 그런 모서리가 없어지고 다른 형태를 예를 들어서 둥근 형태를 띠게 된 그릇을 술그릇으로 술잔으로 사용했다. 그 형식이 벗어났다. 그 원래의 형식을 벗어났으니 이것을 어떻게 고라고 이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질과 명칭이 다르니까 그걸 좀 미안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로 여러 가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그런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다른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그 명과 실이 어긋난 경우가 많다라는 뜻을 넌지시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시골 태생이라서 아까 말한 그 야자, 촌스러운 구석이 많은데 처음 서울 올라오니까 산에서 나오는 물은 무조건 약수라고 그러고 또 화장실, 변소를 척간 그러면 될 텐데 화장실이라 그러고 술은 또 무조건 약주라 그러고 그거 참 이상하다. 약 성분을 넣어서 담아야 약술이고 또 약 성분이 있어야 약수인데 우리 시골에는 그 특수한 약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지금은 이제 많이 둥그러졌습니다만 그때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봤죠. 제24장입니다. 제아문왈 인자는 서고지왈 정유인은이라도 기종지야로소이다. 자왈 하위기연야리오. 군자는 가서야언정 불가함야며 가기야언정 불가망야니라. 제아문왈 인자는 수고지왈
정유인은이라도 기 종지야로소이다. 자왈 하위 기연야려 군자는 가서야 언정 불가함야며 가기야 언정 불가망야니라. 공자의 제자 제아가 질문하기를 인자는 어진 사람은 비록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알려 말하기를 정유인은 우물에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물 속에 있는 사람을 쫓아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은 우리가 말하는 우물이고요. 어질인자는 사람인자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서 사람인자로 보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인은에 인자 다음에 은자도 역시 대명사로 볼 수 있죠. 그 우물 속에 정이 정유인은 정에 인이 거기에 인이 있다. 앞에 정자가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필요 없는 그 대명사를 다시 한번 받아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진 사람일 경우에는 우물 속에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따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하위 기연냐 어찌 그러하겠는가. 기연 그것이 그러하다. 어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느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군자는 가서야 군자는 인격이 갖추어진 또는 학식을 갖춘 사람의 경우에는 가게 할 수는 있지만 가서 가게 할 수는 있지만 불가함냐 빠뜨릴 수는 없다. 우물 속으로 빠뜨릴 수는 없다. 가기야 속일 수는 있지만 멍청하게 속일 수는 없다. 기는 이치에 맞는 말로 속이는 것이고 망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속이는 것이다. 이치에 맞는 말로 합리적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속일 수는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위 기연냐 하위자를 읽는 방법에 따라서 두 동사처럼 새길 수도 있고 하위 무엇을 하는가 무엇이 되는가 이럴 경우에는 하위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이고 무엇 때문에 하위 무엇을 위하여 이럴 경우에는 하위 이렇게 위를 낮게 읽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성조를 구분해야 되는데 하위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어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겨야 되겠죠. 고대의 사성과 오늘날 백화의 사성과 우리말의 그 발음 고저장단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옛날에 평상거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평성을 어떻게 발음하고 옛날 사람들은 상성, 거성, 입성을 어떻게 발음했는가 설이 분분한데 오늘날 그 현대 백화를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평성은 제1성, 제2성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뀌었고요. 상성은 요즘도 옛날 상성은 요즘도 상성이라 그러면서 낮고 길게 발음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거성은 요즘도 거성이라고 그래서 백과에서는 거성이라고도 그러고 제4성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것은 위에서 뚝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밑으로 뚝 떨어지고, 제2성은 반대로 밑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소리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입성은 그 막히는 소리인데, KTP라고 해가지고, 종성이 기역 또는 디귿, 피귿 또는 피업으로 막히는 소리인데, 원나라 말기를 거쳐서 아마 원나라 때 이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받침이 없습니다. 중국 변경,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데는 이 자취가 남아 있는데, 우리말에는 기역, 리을, 피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한자에 기역 받침으로 끝난다, 리을 받침으로 끝난다, 피업으로 끝난다, 이것은 입성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종성이 없어져 가지고 입성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구분하는데. 이 입성은 그 원나라를 거쳐서 명나라로 들어오면서 다 이쪽으로 쪼개 들어가가지고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으로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평성을 높고 짧게 발음한다. 예를 들어서 천지, 그리고 평성이 계속 겹쳐지면은 계속 올라간다. 천문대, 무궁화 동산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평성이 겹쳐지면은. 그 다음에 상성, 거성은 구별을 하지 않고 똑같이 낮고 길게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는 말,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말,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죠. 말, 그 다음에 그 곡식을 대는 말, 요게 중조입니다. 말. 예. 그리고 한자의 받침이 있는 말은 전부 이 중조로 이 발음이 된다. 중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에 말과 뒤에 말의 높이와 길이가 똑같이 될 경우에 중조라고 보면 된다. 잔치, 봄날, 꿈결 이런 식으로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 말이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길이로 발음된다. 그러면 그것은 중조입니다. 낮고 길게 발음되는 말 다음에는 이 평성자가 오더라도 앞에 말에 동화되어 가지고 낮고 길게 발음이 된다. 예를 들어서 긴 장자가 길다 하면은 장이라고 발음되고, 어떤 그 어른이라고 할 때는 장이라고 발음하는데, 또는 잘한다.
긴 발음 다음에 다른 글자가 평성자가 오더라도 앞에 말에 동화되어 가지고 평성자도 낮고 길게 발음이 된다. 예를 들어서 발을정자는 낮고 긴 소리인데 소리음자는 평성으로서 낮고 짧은 발음인데 그렇지만 발을정자 다음에 낮고 긴 소리 다음에 이 발을정자가 오면은 정음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정음, 동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도 한자의 성조에 따라서 높낮이가 장단이 결정된다. 한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자의 성조를 높낮이와 함께 익혀서 나중에 한시를 공부하는데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영어를 처음 공부할 경우에 단어장에 발음 기호까지 써가면서 익히듯이 한문을 배울 때도 처음부터 성조에 관심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군자 박학 어문이요 약지 이래면은 역가의 불반의 부인저. 자왈 군자 박학 어문이요 약지 이래면 역가의 불반의 부인저.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군자가 문헌에 대해서 널리 배우고 박학, 널리 배운다. 약지 일에 약지 그것을 배운 내용을 요약한다, 단속한다. 예로서 단속하면은 역가의 역시 뭐뭐 할 수 있다. 불반, 배반,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위배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에서 위배하지 않느냐? 도에서. 아까 면할 면자를 설명하면서 화를 면한다 라는 뜻으로 새길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도 무엇을 배반하느냐, 무엇에 배치되느냐, 도에 배치된다, 도에 위배된다, 도를 위반한다. 도를 보충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자라면은 문헌에 대해서 널리 공부하고 그것을 예로서 단속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도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장입니다. 자견 남자 하신데 자로 불렬 이언을 부자 시지왈 여소 부자인된 천념지시리라. 자견 남자 하신데 자로 불렬 이언을 부자 시지왈 여소 부자인된 천념지시리라. 공자께서 남자를 만나보셨는데 자로가 즐거워하지 않았다.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었다. 그러자 공자께서 시지왈 그 일에 대해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시인은 맹세한다. 시인은 어떤 일을 그 행위에 대해서 막연한 대명사지요. 그 만나본 일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소부자 내가 부한 바이면은 도의 예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소자는 우리말로 하면은 불완전 그 명사니까
보통 바소, 구체적으로 장소를 가리킬 경우도 많은데, 막연하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바, 뭐뭐 하는 일, 경우, 사람, 사물, 상황,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바소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불완전 명사죠. 내가 그 한 내용이 예의, 도리의 부, 합당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천염지,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정오할 것이다. 염은 싫어한다. 지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로 불열의 열도 역시 마음심자로 쓴 열자로 보아서 즐거워한다. 불열, 즐거워하지 않는다. 남자라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그 위나라 영공의 그 부인인데, 아마 두 번째 부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아니고요. 송나라 자조하고 사통을 하고 이러다가 위영공의 맏아들 괴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뒤에 또 나올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 괴외가 그 계모가 그런 그 행실이 좋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그걸 성공을 하지 못하고 국외로 도망을 치는데, 뒤에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그 문답으로 그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 음행이 있는 여자를 공자가 그 임금의 부인이라고 해서 만나보니까 자로가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임금의 부인을 찾아 만나보는 것이 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나보기는 만나봐야 되는데, 이런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를 만났어야 되겠는가? 그 자로는 만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공자는 상관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만나본 것이죠. 그래서 만나본 데 대해서 자로가 불평을 하니까, 내가 한 행위가 도리에 예의에 맞지 않는다면은 하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나를 버릴 것이다. 처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중용지 위등야가 기지호 인저 민선구인이라. 자왈 중용지 위등야가 기지의호 인저 민선구인이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중용의 득됨은, 요 하위자는 된다, 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중용의 득됨은 기지의호, 아마도 지극한 것인가 보다. 지극한 듯 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자하고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 호자하고 호응을 해서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완곡하게 긍정하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아마도 뭐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찌 뭐뭐이겠는가, 반어법으로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문맥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곡하게 긍정하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용의 득됨은 아마도 지극한 수준인 듯, 수준의 것인 듯 하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구의 백성들이 이러한 덕목을 결핍한 지 오래되었다. 중용의 덕을 가지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너무 이 수준 높은 덕목이다가 보니까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드물다. 선은 드물다. 거의 없다. 선은 역시 상성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드물다. 민선구의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 덕을 결핍한 지, 가지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민선, 백성들이 이 덕을 결핍한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덕목을 가진 사람이 적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민선, 백성들이 드물다. 백성들 숫자가 드물어졌다. 그렇게 된 상태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민선이 구하다 라는 그 풀이인데, 민선구의가 아니라 민선구의 이렇게 읽어가지고 오래 한 지가 적다. 백성들 중에 오래 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문이라는 게 문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런 해석 방법이 몇천 년 두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뭐 결단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끊어 읽느냐, 뭐 이 글자를 무슨 뜻으로 새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문을 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